안녕하십니까. 은퇴 후 조용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바이오스 라이프 채널의 파슬리입니다. 최근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3% 이상을 웃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1,450원대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고환율 시대는 끝났다. 이런 호재성 기사들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 몇 개와 수치 뒤에 숨겨진 구조를 들여다보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언컨대 지금 환율 하락은 단기 잔파도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향 고착화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이 왜 달러 현금 흐름과 달러 자산을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하는지, 세 가지 핵심 이유로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역 흑자가 워낙 광세라고 보였었는데, 그동안에 이게 한동안 공식처럼, 짜여져 왔습니다. 근데 과거 경제학 교과서에서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원화 가치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배우곤 했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반도체가 역대급 흑자를 내도 환율은 1,400, 1,500원 박스권에서 그냥 요지부동입니다. 예, 엄청나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강세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수출로 달러를 벌었다 칩시다.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미국 현지 공장 짓거나 공급망 재편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달러 형태로 해외 돈체 재투자합니다. 둘째로 한국 자본의 거대한 탈출이 이어지고 있죠. 국민연금은 해마다 수십조 원씩 달러를 사들여가지고 해외 주식 채권을 사다가 그런 식으로 농락을 해왔고요.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도 저를 포함해서 수십조 원의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빅테크와 미국 ETF를 사고 있죠. 다들도 이런 분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경상수지로 이제 100달러를 보러 오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곳에서도 이제 금융계정으로 해외 투자로 120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100이 들어오면 110달러가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으니까 여태까지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도 원화 가치가 떨어질 이유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양적 완화. 쉽게 풀어 말하면 이제 보조금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악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 많이 문제입니다. 성장률 3%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하나에 쏠림 현상인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수 여전히 기침하고 있고 여기저기 임대 다 붙어 있고, 골목 상권을 가보십시오.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분들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에 힘겨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이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겠죠. 5년,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미 1%대로 추락했거든요. 그래서 생산 영령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국가 재정 적자는 계속 쌓여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서 지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또 일을 못하고 계신 것도 있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 이 경제의 체질, 그리고 이런 구조가 딱히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진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국내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동안 정치인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우리들이 받아야 할 벌일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 볼 때는 잠재력이 떨어지는 이제 국가의 통화를 오래 쥐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1,000원, 1,200원 뭐 그 사이에 와리가리 하던 환율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니까 1,400원 이상, 1,500원 뭐 이렇게 올라오는 유노말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저처럼 조기 은퇴를 했거나 준비 중인 우리 바이오족에게, 혹은 그리고 이런 생활을 준비하실, 노후를 준비하실 분들에게 환율의 장기 상승은 어떤 의미인가? 만약 우리의 자산과 현금 흐름이 100% 원화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장기적인 원화 약세는 우리 구매력을 조용히 파괴시키겠죠. 조용하게 망해가는 겁니다. 자산이 녹아가는 거죠. 여름날에 얼음처럼 그냥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에너지가, 그리고 식자재비, 해외여행 비용, 원자재를 쓰는 국내 생필품, 뭐 이런 가격까지 모조리 올라가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 생활비의 실질 가치는 매년 떨어지는 거죠. 와, 이게 심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하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뒀더니 자산이 그냥 녹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돈 더 준다고 하죠. 지원금 준다고 하죠. 여러분이 모은 돈들이 다 녹아가고 있는 겁니다. 숫자만 그대로죠. 구매력이 녹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달러 자산, 뭐 이런 것들로 채워두셨다면, 제가 하고 있는 미국 주식, ETF, 미국 지수 ETF 등으로 채워뒀다면, 하물며 채권, 국채 이런 걸로 채워뒀다면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원화 환산 소득이 자동으로 상승할 거고요. 예를 들어 미국 기업에서 매달 $1,000 정도의 배당을 받는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환율이 1,200원일 때는 120만 원이죠. 근데 환율이 1,500원 되면 뭐 일하지 않아도 원화 수입이 1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25%뛴 거죠. 이렇게 이제 1,400원, 1,500원, 1,600원 이렇게 올라간다면 10%씩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자산이 그만큼 더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죠. 지금 한국 원화 가치 하락은 연 1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요. 양적 완화로 인한 8%,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들로 인한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뭐 이런 것들 총 합쳐가지고 14% 정도 된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원화로 작년 1년에 14%가 가치가 하락했는데, 다들 국장 하시면서 14% 이상 수익을 보셨는지요? 그게 아니면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지금 실질적 구매력을 치면요, 작년 대비 1년 동안에 14%,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외에도 국내 물가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자연 해지를 하기 위해서 원화 약세를 보이는 이 순간 달러 소득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산 가치 보호하고 이럴 때도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도박장으로 이어질 때 달러 자산은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저는 자산이 지금 줄지 않고 있어요.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뺏쓰고 있는데 이게 달러의 힘이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뉴스, 환율이 잠시 1,500원 밑으로 떨어진 단기 변동성 1위 1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경제가 아무리 좋을 것이라고 보도가 나와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